그게 뭐냐면 지속성, 경제적 지원과 공유성, 정서적 친밀감,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겨나기 전과 훨씬 전이죠. 뭐 1883년, 이렇게 1983년부터 계속 이렇게 정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 기본법이 생기기 이전과 생긴 후에, 현재 정의는 좀 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족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학자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관심도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고 가족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또 어떤 실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세계인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관심 이것이 또 이제 등장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의 어떤 핵심을 도출해 본다면 가족의 변화로 인한 관심 증가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한 재개념화 그리고 앞서서 가족이라는 개념 정의를 했었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념 정의가 다시 해야 돼.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재개념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를, 큰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치열하고 경쟁적인 구도가 심화 급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쟁적인 구도,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의 어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직장에 대한 어떤 경쟁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은 보니까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어떤 그 출산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출산을 이렇게 그죠? 출산을 하고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케어를 받는데 보니까 그 조리원에서도 보니까 조기 교육을 아이한테 그 엄마가 그죠?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엄마가 그 조기 교육을 시키는 그 어떤 낱말 카드와 그림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경쟁적인 구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어린 그 신생아인 거죠, 그죠? 신생아에게도 그렇게 막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마음이 급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의 심화 그리고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가족과 관련된 현상 이러한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혼율 상승 그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결혼 및 출산이나 가족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 등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다시 이제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아이를 덜 낳고 있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서 재조명을 해본다는 거죠. 왜 이혼은 더 하는가? 그리고 결혼은 덜 하거나 늦게 하는가? 그죠? 왜 결혼은 덜 하거나 늦게 하는가?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죠? 어느 시기부터 고령화가 돼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었다거나 이런 어떤 직장에 따라서 기업체에 뭐 그렇다거나 물론 개인적으로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조건,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재조명해 보고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건강 가정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함과 휴식의 상징,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애정과 신뢰를 주고받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고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경쟁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동체. 이제 뭔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가족 이기주의가 뭔가 아주 나에게 방해물처럼 생각하다가 또다시 막상 경쟁을 하러 나갔더니 그 속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라는